현재 주류 다이어트 패러다임을 따라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다이어트 방법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칼로리 계산입니다. 주류 다이어트 패러다임은 하루 총 섭취 칼로리에서 총 소모 칼로리를 뺀 값으로 비만, 다이어트와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처럼 말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그동안 전문가들이 비만과 다이어트를 설명해온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는 주류 다이어트 방법들의 근간이 되는 원리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만약 이런 제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던 다이어트 방법들이 엉터리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걸 팩트와 논리로 증명할 거예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안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그건 그냥 숫자니까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목소리가 닿게 공유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읽어주는 남자 최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칼로리예요. 칼로리란 단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익숙하지만 그게 정작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 시간부터 다룰 이야기는 꽤 재밌을 텐데 그 전에 오늘 이 이야기만 짚고 넘어갈게요. 칼로리는 열 에너지의 단위입니다. 열의 양을 표현하는 단위라서 열량이라고도 불리죠.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이 단위를 사용하는 건 음식으로부터 얻는 에너지와 몸이 소모한 에너지의 양을 표현할 때 그때예요. 그런데 칼로리라는 단위는 어느 정도 양의 열 에너지를 표현하는 말일까요? 1칼로리는 1기압에서 14.5도씨의 물 1g을 15.5도씨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을 의미합니다. 칼로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쉽게 놓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숫자 뒤에 칼로리라고 붙이고 있는 단위는 사실 킬로칼로리예요. 보통 숫자에 킬로, 즉 K가 붙으면 1000배라는 의미를 가지죠. 예를 들어서 1km는 1000m이고 1kg은 1000g이죠. 하지만 말이 너무 기니까 줄여서 칼로리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칼로리라고 부르고 있던 단위는 사실 킬로칼로리였고 1킬로칼로리는 1칼로리에 1000배에 해당하는 에너지의 양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자연스럽게 음식의 칼로리를 확인합니다. 만약 그 음식이 가공식품이라면 뒷면을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인터넷이나 어플에 검색을 해보죠. 이렇게 표현되는 음식의 칼로리, 즉 음식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는 어떻게 측정될까요? 음식 안에 있는 에너지는 엄밀하게는 내부 구성 요소들의 결합 속에 응축되어 있어요. 이 응축된 에너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음식물을 태웁니다. 그렇게 음식물을 태우게 되면 내부에 있던 결합들이 풀리면서 음식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열의 형태로 방출돼요. 이렇게 방출된 열 에너지의 양을 측정해서 원래 음식 안에 담겨있던 에너지의 양을 측정하는 거죠. 우리가 먹는 음식들에는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들어있을까요? 아마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해요. 다이어터분들은 어떤 음식이 나를 얼마나 살찌게 할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1g을 기준으로 탄수화물, 단백질은 4kcal, 지방은 9kcal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수치를 토대로 쌀밥 한 그릇, 우유 한 잔, 빵 하나 등의 이런 음식들의 칼로리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음식의 칼로리를 바라볼 때 염두하고 있으면 좋은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현실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음식들은 어떤 순수한 영양소 하나만 담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고지방 식품으로 여겨지는 고기를 봐요. 단백질과 지방이 함께 있죠. 그리고 대표적인 탄수화물 식품인 쌀 안에도 탄수화물 외에도 단백질과 지방이 미량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g당 4kcal 또는 9kcal와 같은 숫자가 어디까지나 참고치라는 거예요. 이 숫자들은 각 영양소들이 가지는 에너지의 대략적인 평균값을 표현할 뿐이에요. 동일한 양의 영양소라도 그것을 담고 있던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실제로 몸에서 흡수가 되는 에너지 양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어플에 적을 때는 똑같이 탄수화물이라고 계산되는 영양소더라도 그게 설탕에 들어있었는지, 밥에 들어있었는지 또는 채소에 들어있었는지에 따라서 몸에 미치는 영향은 천차만별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음식을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볼 거예요. 음식이 맛이 주는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음식이 가지는 본질적인 가치는 에너지입니다. 음식은 에너지다. 자, 칼로리에 관련해서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가 비만과 다이어트 관련해서 이 칼로리란 수치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는지를 볼 텐데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현상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1950년대 이후 사람들은 계속 살이 찌기 시작했고 비만은 해결이 필요한 중대한 문제가 되었다. 두 번째, 비만과 다이어트에 관해서 어떤 패러다임이 힘을 얻었고 그게 마치 진리처럼 최근 40에서 50년 정도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세 번째, 전문가들은 그런 패러다임에 근거한 다이어트 방법들을 세상에 전파하고 있다. 네 번째,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전문가들의 말을 따라서 열심히 먹는 양을 줄이고 운동을 한다. 다섯 번째,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만율은 전 세계에서 여전히 급증하고 있고 주류 패러다임을 따라서 다이어트를 했던 누군가가 장기적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할 확률은 통계적으로도 희박하다.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게 힘들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이상한 상황의 중심에 있는 게 주류 다이어트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주류 다이어트 방법론의 핵심 원리는 칼로리 인, 칼로리 아웃 가설입니다. 칼로리 인, 칼로리 아웃 가설이 뭐냐면 하루 총 섭취 칼로리에서 총 소모 칼로리를 뺀 값, 이렇게 나온 숫자로 누군가가 살이 찌고 빠지는 것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프레임입니다. 다음 영상부터 이 칼로리 인, 칼로리 아웃 가설이 왜 엉터리인지, 우리가 그동안 다이어트 할 때 칼로리 계산을 하던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